네, 모건 스탠리가 자사의 온라인 증권 플랫폼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 듣고 저도 정말 완전 개깜놀했는데,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직접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채널을 열겠다라는 소식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번 행보가 현실화되면 520만 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이트레이드는 전통 리테일 증권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대박이죠. 이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주식 앱, 로빈후드 등의 직접적인 경쟁 압력을 가하는 그런 빡센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성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 같은 모건 스탠리의 결정은 더욱더 의미심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모건 스탠리가 2020년에 인수한 미국의 대표 온라인 증권 플랫폼인데 주식, 펀드, ETF 등을 취급해 왔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거래가 추가되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경계가 한층 더 완전 옅어지는 변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2024년 8월에 약 15,000명의 자사 재무 고문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폐 간접 투자 서비스를 준비해 온 그런 곳입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가 이제 비트코인 ETF를 넘어서 직접 코인 거래까지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기관 참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사례는 최근 월가 금융권의 거대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형 투자은행들과 자산운용사들은 암호화폐의 비교적 안전한 우회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ETF나 신탁 형태의 간접적인 투자 상품을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ETF는 기관들이 규제된 틀 안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유럽에서 비트코인 ETP를 출시를 했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연계 상품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유치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ETF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사이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ETP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러니까 유럽의 ETP부터 미국에서의 ETF까지 차근차근 이 단계를 밟아왔던 곳이 다름 아닌 블랙록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중동의 국부펀드까지 가세해서 아부다비 투자청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다가 4억 3,700만 달러 규모를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이제는 글로벌 큰손들까지 투자하는 정통 자산 클래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월가의 관심은 ETF 등 간접 수단을 넘어서 직접 거래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통 증권사들이 고객이 직접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채널을 열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이트레이드 암호화폐 서비스 계획 발표는 그 신호탄이다, 시발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브로커리지인 찰스 슈왑 역시 규제 상황이 개선되면 자사 플랫폼에 암호화폐 거래를 도입할 가능성 내비친 적이 있는데, 찰스 슈왑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행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순히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미 핀테크 증권사인 로빈후드는 일찌감치 비트코인 등 코인 매매를 도입해서 2024년 3분기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2%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고, 전통 금융사인 피델리티나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역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면 한때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쏠렸던 월가의 관심은 이제 직접 거래 채널 개척, 이런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빡세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걸까? 먼저 자산군으로서의 위상 변화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큰 투기성 자산으로 여겨지던 그런 때와는 달리 이제는 주요 헤지 펀드와 자산 운용사, 보수적인 국부 펀드까지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도입시킬, 편입시킬 그럴 정도로 인식이 크게 완전히 완빵 달라졌습니다. 암호화폐가 공인된 투자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 이미 격상됐다. 그런 뜻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금융기관의 참여는 시장의 막대한 자본 유입과 신뢰도 제고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 월가의 자금력이 직접 유입되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한 정당성이 한층 더 높아져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게 중요하죠.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이미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3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로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는 암호화폐의 위상을 예외적인 투기 자산에서 주류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바꿔놓는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참여 확대는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접근성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나 찰스 슈왑처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증권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가 가능해지면 그동안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망설였던 일반 투자자들도 손쉽게 손가락만 까딱하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입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별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익숙한 주식 계좌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특히 중장년층이나 보수적인 투자자층에게 이 심리적인 장벽을 크게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판도에도 당연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리테일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전문 암호화폐 거래소에 몰렸지만, 앞으로는 모건 스탠리와 찰스 슈왑처럼 전통 금융 강자들이 가세하면서 경쟁 구도가 새롭게 짜여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전통 증권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소수의 주요 코인들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메이저들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원 자산 폭을 늘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증권사의 강점은 뭐니 해도 이 신뢰성과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규제 감독을 받는 친숙한 플랫폼에서 주식과 암호화폐를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 거래소들은 200개 넘는 코인을 상장시킨 이 폭넓은 선택지,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우고 있어서 당분간 다양한 알트코인 투자나 전문 트레이딩을 원하는 고객층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 참여자가 공급하는 풍부한 유동성은 코인 가격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대 금융기관의 진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유동성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모건 스탠리와 찰스 슈왑의 암호화폐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이상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두 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제 주식,
채권 이런 것들과 함께 논의되는 주류자산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가속화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건 스탠리의 결정으로 촉발된 월가의 암호화폐 시장 합류 움직임은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외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초보 투자자라면 모건 스탠리 등 대형 기관이 주로 취급할 것으로 보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자산인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교적 정보 접근이 용이해서 투자 리스크 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에는 여전히 변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만큼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선별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암호화폐 전망이 밝다고 해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과도한 비중을 암호화폐가 차지하게 되면 이 변동성 충격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동성 큰 거 한 방 빡 오면은 거의 마탱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통 자산과의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이 투자 목표에 따라서 암호화폐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 흔히 권장되곤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할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번에 출간된 크립토 디톡스에서 풀어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나름의 리서치 빡세게 진행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이슈 팔로잉의 성격으로만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이 하나로 정리된 느낌보다는 이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의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어렵게만 느껴지거나 투자 스탠스에 대한 관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출간됐으니까 많은 관심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K33 리서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명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재무부 평가 마감일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략 20만 개 비트코인 20만 개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무부와 상무부의 납세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 추가 확보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마감일을 앞두고 있지만 공식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적 논의의 시작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모멘텀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애쉬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거센 펌핑을 선보이고 있는데 96,000달러를 잘 돌파해야 한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순식간에 10만 달러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멘트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96,000달러를 돌파해내는 반등 모멘텀을 제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이 96,9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주요 선물거래소에서 1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숏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 생각보다 빠르게 가시권 돌파를 해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반대로 92,840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21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우리의 마음이는 한 번 더 곡소리를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또 시장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